예, 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지난주에 주말에 미국에서의 그 SVB 뱅크 사태로 인해서 장 시작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리포트를 잘 보시고 좀 떨어졌을 때 찬찬히 바라봐야 될 리포트가 어떤 것인지 미리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난주에 나왔던 리포트 한 10개 정도를 골라봤고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첫 번째 거는 판가 인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리포트예요. 제목은 판가 인하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서 메리츠증권에서 3월 8일 날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2차 전지 주식이 참 핫하죠. 물론 계속 갈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점 정도에서는 과거에 혁신적인 산업에서의 주식의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시점에서 한번 리비지트, 한마디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좋지만은 않을 수 있는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이 판가 인하 역설이라는 리포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침울한 얘기긴 한데 반도체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재고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죠. 이 시기에 맞춰서 한국투자에서 3월 7일에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데 반도체 재고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략 리포트인데 SB 실리콘밸리 뱅크 이슈에 대한 겁니다. 이 중소 이게 16위 업체, 16위 은행 그 자산 규모의 은행인데요. 이제 낮은 그 등위가 낮은 자산 업체들은 좀 리스크가 있고 상위 월등한 업체들은 괜찮은 편인데요. 과연 미국 다른 은행은 괜찮은가, 안전한가라는 리포트로서 하이투자에서 나온 게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이제 그 카지노 회사죠. 파라다이스 GK에 뭐 강원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파라다이스가 복합 리조트가 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가 빛을 발할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셀 업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많이 비견되는 회사이긴 한데 다소 보수적인 회사 형보를 보였던 반면에 최근의 뉴스플로우라든지 주목할 것은 증설 속도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 빨라지는 증설 속도 이제 저평가 이유가 없다. 좀 보수적인 데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단기 고점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 중에서 맨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첫 번째는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판가 인하. 이건 IT건 뭐 2차 전지건 관계 없습니다. PC건 스마트폰이건 우리가 그 어떤 그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서 향후 한 5년, 10년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즉 침투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어느 단계에서 가격 인하가 됩니다. ASP 가격 인하죠. 그 ASP 가격 인하는 것은 이제 대중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원가 절감이 가능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연 판가 인하, 원가 절감을 동반한 것이 주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죠. 단순히 판가 인하가 내려갔을 때 그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스 마켓 일부 투자가나 아니면 일부 소비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20% 30% 이상이 쓰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어떤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었는가 그 단계별로 밸류에이션의 그 활용하는 그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고 주가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 리포트 자체가 저도 맨 처음에는 어떤 그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그 주식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산업이나 개별 종목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아니고 전략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그 산업의 또는 경쟁 관계에서 어떤 산업에서의 제품의 우수성, 열의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의 목표 주가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하에서 나온 그 세 가지 포인트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술이 확산기다. 초기 단계에서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가격 인하는 말씀드린 대중화를 촉발시키고 더 빠르게 하는 가속화의 촉매인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산업 내에서의 여러 그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또 격화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설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 전에 어떤 희망에 섞여서 나온 거, 드림이라고 그러죠.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 또는 프라이스 호프 레이셔라는 개념으로 아직 초기 단계는 이익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먼저 가죠. 시총이 먼저 가는 겁니다. 넘버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국면이 바뀌게 되면 평가 척도, 여기 밸류에이션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바뀐 국면에서 적정한 주식에 대한 평가 잣대는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일즈 수주만 되면 되는데 세일즈 수주가 중요한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포인트는 실질적인 이익, 매출 총이익, GP라고 그러는데 또는 에비타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걸 합한 개념 대비했을 때 시총, EV라든지 프라이스 적용하게 되죠. 이것이 과거 여러 그 혁신 산업의 변화에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되면 현재 2차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에서의 높고 낮음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차 전지하고 소재 기업이 다소 쏠림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이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에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도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거의 역사, 그 확산의 시기에서의 역사는 이게 뭐 애플 투 애플, 그러니까 하나하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참조를 할 만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역사가 우리 그 젊은 투자가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 초반, 중반 때 또는 2000년 중후반 때 성장을 했을 때 보시면은 스마트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최근이니까 아시다시피 애플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상용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2007, 8년부터인데 우리나라도 2010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올라온 건 2010년, 11년이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 11년도에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전반적으로 한 20%, 30% 올라갈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실제적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의미 있게. 물론 애플의 아이폰은 별로 많이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경쟁 상단의 안드로이드 폰, 삼성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2010년, 11년, 특히 11년에서 12년 넘어가는 시점에 가격 하락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레벨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그럼 주가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제 가격이 어떤 분기점을 지나서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2012년 그다음에 2012년 14년 넘어갈 때인데 주가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닥치게 되는 거죠. 좀 범피하다 그러는데 울퉁불퉁하게 주가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거의 예를 들었을 때 1990년에 PC가 이렇게 올라왔죠. 9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PC를 사용하게 됐고 90년 중반 초반에는 한 10% 15%였어요. 그 가격은 90년 중반 들어올 때부터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주가 흐름은 주가는 그 전에 페네트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부터 사실은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IBM, 애플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판가 인하가 대중화를 가속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업체들의 경쟁이 높아지게 되면은 업체에 따라서는 생존의 기로에 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가는 범피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 가격 하락과 함께 그러니까 반대쪽 PC이건 스마트폰이건 실질적인 가격이 경쟁을 내려갈 시점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밸류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 한번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올 때 시장에서 도입이 처음 안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몇 프로 성장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침투율이 30%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돼 가지고 내려가죠. 그럼 주가는 성숙되기 전에까지가 우리가 플레이하는 기간인데 처음에는 100명에서 한두 명밖에 쓰지 않을 때 이른바 혁신적인 사람만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은 가격에 신경 안 쓰거든요. 실제 그 어떤 제품을 살 때 어떤 가격을 쓴다 이거죠. 물론 그럴 때는 주식도 더 빨리 오릅니다. 그때는 프라이스 투 호프 레이셔라고 희망을 갖고 또는 올라가게 되고 또는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 꿈을 갖고 올라가게 되고 어떤 그 내러티브 스토리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100명에 한 10명 정도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 볼륨 성장만 하면은 이거는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것이 통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른바 PSR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셔를 하면서 웬만한 숫자는 이익에 관계없이 주가는 PSR 이런 아니면 오도 개념으로서 주가를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실질적으로 13%에서 30%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얼리 어답터 시기를 조금 지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는 이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 PER까지는 아니더라도 GP가 얼마야, OP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EBITDA 개념에서 영업이익과 감가상각을 커버하는 정도의 EV/EBITDA가 과연 10배야, 20배야, 30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지금의 2차 전지도 대부분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셀과 그다음 밑에 있는 소재 부품하고 장비 조합 분명히 다르죠. 당연히 셀 업체가 많이 밸류에이션 받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소재일 수도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다르긴 합니다만 EV/EBITDA 기준으로 20배, 25배, 15배 여기 사이에서 이제 아규먼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도표하고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 표가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 PER 하다가 EV/EBITDA 하다가 PDR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V/EBITDA가 시점이 오게 되면은 주가는 조금 더 경쟁적으로 이 주가가 맞는 거야라는 어떤 아규먼트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김장렬의 요것만을 치시게 되면은 원문을 볼 수도 있고 데이터 포인트를 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이것이 지난주 이제 초반 얘기니까 주가는 변동이 있었겠죠. 이미 어떤 쏠림이 나타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숫자를 좀 확인할 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EV/EBITDA 기준으로 20배가 적당한 것인가 만 것인가라는 것이 과거 흐름상 성장성에서의 성장 속도가 아주 초고속에서 약간은 내려올 수 있는 그 시점 또는 경쟁이 가속화돼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2차전이 뭘까요? 전기차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부품 그다음에 소재 단이 순차적으로 6개월, 1년, 2년 가지고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익도 중요하고 EV/EBITDA도 과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핫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종목의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흐름이 그렇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텐션을 주의를 많이 받지 않았거나 그리고 기존의 그 자기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회사 그래서 관심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철강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았죠. 그런데 리튬 사업에 애딩되는 것이 올 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기대 심리가 기존 사업이 턴온하는 시점하고 연관이 되면은 주가의 폭발적인 주가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흐름상으로는 더 갈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빌딩이 되고 있고요. SKC 이거는 동박 업체인데 이거는 기존 비즈니스가 화학이기 때문에 그거의 사이클이 좀 관계가 됩니다. 그 사이클에서 기존이 받쳐주면은 동박이 추가될 수 있는 이익의 모멘텀이 여태까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향후 부각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TCC 스테어 동국산업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가 있는데 2차 전지용으로 니켈 도금이 추가되면서 그 비즈니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몇 년 내에 30%, 20% 또는 40% 이렇게 커지겠는데 지금은 아직 발생한 게 아니죠. 아직은 넘버 자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베리에이션보다는 그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장이 SBB 상태처럼 이렇게 모든 게 이슈가 될 때는 다 한바탕 1% 2%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돌이켜 볼 때는 여태까지 어텐션 받지 못했지만 이익이 받쳐지는 주식을 좀 더 먼저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리포트가 한번 보실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반도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나온 일주일 전 리포트인데 재고 요거 말고도 다른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재고 전쟁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이거 뭐 그러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재고와의 전쟁이 좀 더 길어지거나 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 잠정 실적이 4월 초에 나오겠죠. 그걸 한 달 또는 3주 남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제목은 재고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악순환이 이제 재고가 쌓였는데 지금 판매 가격을 엄청 내리고 있거든요. 1분기 때. 물론 2분기에 조금 덜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공급사가 있고 걔네들은 어떻게 하겠죠? 밀어냈겠죠. 그럼 ASP 가격이 빠졌겠죠. 더 빠졌거든요.
그럼 다음 분기 수요가 또 악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악순환을 뿌리려면 고객사가 그러니까 뭐 서버라든지 PC나 스마트폰 업체들이 걔네들의 재고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재고 조정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고객사 재고가 이미 절대적인 재고는 조금씩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희망컨대는 고객사가 그런 관점을 어느 순간에 바꾸기만 하면은 패턴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게 희망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한국투자에서는 제목은 재고와의 전쟁이 현재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희망을 좀 섞었어요. 서버에서 메모리 채용은 서버 자체는 많이 증가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 성장하지 않더라도 하이퍼스케일 이른바 대용량 데이터 센터들은 거기에서의 서버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애널리스트가 점차란 말을 쓸 때는 이건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속도를. 그래서 이거를 액면 그대로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점차라는 표현은 약할 때 표현하는 거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두 번째 챗 GPT가 불러일으킨 AI 투자 경제 이것도 맞아요. 근데 시점이죠. 올해냐 올해 하반기냐 또는 내년도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제 메모리 업체한테 실질적인 지금 공급 초과가 과한데 이거를 바꿀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이 나올 텐데 하이닉스가 이미 뭐 3조 정도 적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크게 이슈가 아닐 것 같이는 보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재고 이런 이슈가 지속되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그 재고 평가 손실이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개떡일 수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비 이미 애널리스트가 여기 보시면 KB증권 3월 7일 여 앞에 죄송합니다. 키움증권 3월 7일 그다음에 KB증권 3월 7일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딱 나는 게 나온 게 있는데 한 열흘 전에 볼까요? 열흘 전에 현대차증권이 1조 9천억이 나왔는데 지금 한 보름 지났잖아요. 열흘 정도 지났는데 1조 9천억은 완전히 틀렸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2조 3조 적자 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KB증권의 1조 1천 키움증권이 1조 3,500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마 1조 3천원 나오면은 그 확률이 20%, 1조 근접하게 나올 확률이 한 50%, 나머지 또 20%는 1조를 밑을 내려가서 수천억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가 내들이 얘기하고 있는 2, 4분기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2, 4분기에 6천억 보고 있는데요. 이 숫자에 더 근접한 것이 오히려 1분기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중요한 거는 1분기가 너무 낮아서 2분기가 1분기가 좋다 그러면은 이익은 주가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 1분기 낮아진 거에서 2분기가 얼마 올라갈지 모른다는 아직은 그런 상태라면은 주식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이 전저점이나 전저점 이하로 갈 확률은 현재로서는 아직 크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이 SVB 상태가 일파만파 커지지 않으면 전저점보다 높은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될 거로 보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보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SVB 사태 때문에 오늘이 분기점이 같거든요. 미국에서의 그 이제 어떤 조치를 확실히 취하느냐 달라 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힘들겠지만 오늘 월요일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장렬이었습니다.